할머니, 저 새 운동화 사야 해요. 손자 준호가 그렇게 말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순자, 올해 67, 주름살 가득한 손으로 손자의 밥을 차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레기 봉투를 묶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아직 3개월밖에 안 신은 제가 용돈 모아서 사준 그 운동화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배 안 고파요. 요즘 준호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했는데 할머니, 도시락은 안 가져갈게요. 학교 급식이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급식을 먹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자 옥상에서 편의점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그럼 용돈 더 줄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생각해보니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준호가 친구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 게 준호야, 민수가 전화했어. 안 받을래요. 왜? 제일 친한 친구잖아. 이제 아니에요.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준호 방문 앞을 지나다가 들렸던 소리 똑똑똑 똑똑똑 휴대폰 알림 소리였어요. 계속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들렸던 한숨 소리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할머니, 노크 좀 해주세요. 처음 보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빗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다가 손에 잡힌 무언가 딱딱하고 낯익은 느낌 천천히 꺼냈습니다. 운동화 3개월 전 제가 용돈 모아서 사준 그 운동화였어요.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던 할머니,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웃으며 신었던 그 운동화 왜 쓰레기통에 있을까요? 뒤집어 봤습니다. 안쪽 천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 방문을 받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어폰을 낀 채 책상에 앉아 있는 손자.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러 가길 기다렸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어봤어요. 공책 사이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 구겨진 쪽지들 펼쳐봤습니다. 급식 먹지 마. 너 냄새나. 할머니랑 사는 거지. 엄마 아빠도 너 버렸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베개를 꼭 안고서 제가 사준 오래된 베개, 7년 전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그 베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4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무력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돈이 없어서 좋은 병원도 못 보내줬어요. 남편은 웃었어요. 괜찮소.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무력합니다. 제 손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은 생각보다 컸어요. 중학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 다들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일찍 갈게요. 아침 7시 30분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요? 학생 하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모르는데? 누구 찾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67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정실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벽에는 학생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2학년 3반 체육대회 사진 속에서 준호를 찾았습니다. 맨 뒤에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는데 준호만 혼자였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6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저 2학년 3반 윤준호 할머니인데요. 한 여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준호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여자 선생님, 저희 준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표정이 변했습니다. 괴롭힘이요? 네. 운동화에 낙서하고 쪽지로 욕하고. 선생님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시나요? 해외에 있어요. 2년째. 아,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민감해서요. 민감하다고?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가 매일 쪽지로 꺼지, 냄새 난다는 욕을 듣고 있어요. 운동화는 찢겨서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그런데 민감한 문제라고요?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학폭 처리가 복잡해서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양측 진술도 들어야 하고. 증거요? 손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들 책상 위에 쏟아놓았어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쪽지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일단 해당 학생들 불러서 누군지 아세요? 쪽지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준호한테 물어봐야.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왜 왔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나가요. 빨리. 준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쟤 준호 아냐? 할머니랑 왜 저래? 창피하겠다 진짜.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학교에 오지 마세요. 준호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도와주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더 놀림받아요. 할머니 옷이 이상하다고,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가난하다고 다들 그렇게 말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제발.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문 대신 뒷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학교 뒷담 쓰레기 수거장이 있었어요. 큰 초록색 통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향했습니다. 통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뭔가 빨간색이 보였어요. 천천히 꺼냈습니다. 체육복, 학교 체육복이었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이름표 2학년 3반 윤준호. 찢어져 있었습니다. 등 부분이 길게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흰색 페인트로 쓴 글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손이 떨렸습니다. 체육복을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주인인데 따님 손자분 맞으시죠? 네. 어떻게? 준호 자주 봅니다. 요즘 혼자 다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이랑 왔는데 3개월 전부터 혼자 와요. 점심시간에도 학교 안 들어가고 우리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봤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문을 두드렸어요. 배 안 고파요. 똑같은 대답. 하지만 이젠 알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할머니 얼굴을 보기 싫은 거였죠. 9시, 10시, 11시 준호. 방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인데 누가 계속 연락하는 걸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준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휴대폰 불빛이었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었어요. 알림음도 못 듣고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꼭 안고서 제가 사준 그 베개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알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작은 기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숫자 4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작년에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말했거든요. 할머니 생일로 바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923 9월 23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톡 아이콘에 빨간 숫자가 떠 있었어요. 247, 24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 저는 카톡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채팅방, 2학년 3반, 28명, 보통 반 단톡방이겠죠.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 안녕하세요. 그 후로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채팅방,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없는 2학년 3반, 27명, 반 아이들 전부 준호만 빼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봐야 했어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메시지들이 올라갔습니다. 걔 오늘도 혼자 밥 먹던데 키읔키읔. 할머니가 싼 도시락 먹는 거 봤음. 진짜 냄새남. 가난한 거 티나네. 엄마 아빠가 버린 거 아닐까? 해외 간 게 아니라 키읔키읔키읔키읔 인정. 제 체육복 좀 봐. 10년 된 것 같음. 우리 반에 쟤 왜 있는 제 시도율 계속 거지? 전학 갔으면 좋겠다. 레알 공기 오염.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더 있었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제 운동화에 거짓 써놨음. 키읔키읔키읔. 누가? 민준이가. 김민준. 그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민준이 레전드 반장. 특권. 키읔키읔. 제 덕분에 우리 반 급식줄 빨리 서잖아. 준호 혼자 나중에 오니까. 인정. 준호는 옥상 가던데. 거기서 편의점 빵 먹음. 불상. 키읔키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 괴롭혀줘.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죠. 키읔키읔키읔키읔.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민준이가 강제 초대했나봐. 쟤 나가라. 그리고 준호는 강퇴당했습니다. 손에서 놓쳤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갔죠. 할머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내 폰을 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왜 봤어요? 왜?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휴대폰을 주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더 세게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가 본 거 다들 알게 될 거예요. 학교 못 가요. 이제 진짜 못 가요. 준호야, 할머니가 해결해 줄게. 해결?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준호가 할머니한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SNS도 모르잖아요. 단톡방이 뭔지도 모르고 학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할머니 옷 보면 다들 웃어요. 할머니 말투도 이상하대요. 할머니 때문에 더 놀림받는다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나가요. 제발, 나가요.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 흑흑, 작게,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도, 딸이 해외로 떠났을 때도 이렇게 무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했어요. 포기하면 끝이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딸을 키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엔 야간 경비를 섰어요. 그렇게 딸을 대학 보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SNS는 모릅니다. 단톡방도 어렵습니다. 학교 시스템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직접 만나는 것. 67년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사람을 만나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문구점 할아버지가 주신 번호,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할머니 때문에 더 놀림받아요. 할머니 포기하면 끝이다. 다음 날
저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가 학교 간 후 저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참 좋은 문구, 오래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72세 김영수 씨, 할머니.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제가 먼저 번호 드렸었는데 할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씨가 차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손주도 그랬어요. 15년 전, 네, 왕따 당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몰랐죠. 손주가 말을 안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1년 내내 혼자였대요. 급식 시간에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고.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지금 30살인데 아직도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해요. 제가 그때 몰라줘서 평생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봐요. 혼자 있는 아이, 표정 어두운 아이, 다 보입니다. 김 씨가 가게 뒤쪽을 가리켰어요. CCTV 있어요. 학교 정문 쪽 찍히는 거 3개월치 영상 다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김 씨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옆 분식집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그분도 손주 키우시거든요. 도와주실 거예요. 김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모니터였어요. 여기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월 15일 학교 정문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준호가 보였어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만 메고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떠들며 걸어가는데 준호만 혼자였습니다. 매일 저래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와서 혼자 들어가요. 다른 애들보다 1시간 일찍. 영상을 빨리 감았습니다. 점심시간 12시 30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분식집으로 가는 아이들, 편의점 가는 아이들. 준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빵을 꺼내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저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준 도시락은 가방 안에 그대로 있을 거였어요. 더 있어요. 김 씨가 다른 날짜를 틀었습니다. 3월 20일 학교 시간 준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학생 3명이 따라왔어요. 그중 한 명이 준호 가방을 쳤습니다. 준호가 휘청했어요. 가방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운동화. 준호가 줍는데 한 학생이 발로 찼어요. 운동화가 도로로 굴러갔습니다. 준호가 뛰어가서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를 가방에 넣는 게 아니라 길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 학생이. 김 씨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김민준이에요. 반장. 오후 2시 분식집에 갔습니다. 엄마 손 분식. 40대 여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김 씨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준호 할머니시죠? 네, 앉으세요. 떡볶이 드릴게요. 아니에요, 드세요. 힘내셔야죠. 따뜻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앞에 앉았어요. 김민준이요. 그의 엄마 알아요. 어떤 분이신데요? 변호사예요. 가정 전문 변호사, 학교 운영위원이고 학폭 문제 생기면 항상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요? 네, 작년에도 있었어요. 우리 딸 같은 반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왕따 당했거든요. 그 애가 견디다 결국 학폭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김민준 엄마가 그의 부모한테 찾아가서 합의금 줄 테니 신고 취하하라고 협박했대요. 협박을요? 네, 안 그러면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무고죄, 명예훼손, 온갖 걸 다 들먹였대요. 그의 부모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합의했어요. 그리고 그 여학생은 전학 갔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가 전학 가던 날 우리 딸이 울면서 왔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거야. 민준이가 괴롭힌 건데 왜 피해자가 떠나야 해?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 6시 김민준네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 35평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1203호 문패에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똑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저 2학년 3반 윤준호 할머니인데요. 잠시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머리,
뾰족한 구두. 무슨 일이세요? 제 손자가 민준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괴롭힘이요? 냉소가 섞인 웃음이었어요. 증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CCTV 영상이요. 민준이가 제 손자 운동화를 버리는 장면, 가방을 치는 장면 다 있어요. 그게 괴롭힘인가요? 친구끼리 장난일 수도 있죠. 장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따돌림 당하고 거지라는 욕을 듣고 있고요. 그게 장난입니까?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아이들은 민감해요. 그런 걸 다 학폭이라고 하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 많이 봤어요. 학폭 신고하시면 저도 대응할 준비되어 있어요. 무고죄, 명예훼손, 할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단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못 구하겠죠. 하지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주인, 분식집 사장님, 그리고 같은 반 학부모 세 분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단톡방 캡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교육청에도 신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에도 가겠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제 손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아들이 가해자로 기록되는 게 싫으시면 지금 당장 민준이를 불러서 사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준호한테 사과 메시지 올리게 하세요. 그럼 신고는 보류하겠습니다.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 손자는 제가 지킵니다. 김민준 엄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학교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다시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문구점 김씨, 분식집 사장님, 그리고 학부모 두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할머니, 이게 학폭 신고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학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증언하러 왔어요. 누구세요? 담임이 물었습니다. 2학년 3반 이서연입니다. 사실은 민준이가 우릴 협박했어요. 준호 괴롭히는데 같이 동참 안 하면 우리도 왕따 시킨다고.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학생 5명이 들어왔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증언하러 왔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반 전체를 조종했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부모 직업까지 조사해서 약점 잡는다고 협박했고 단톡방도 민준이가 만들었어요. 준호를 강제 초대해서 괴롭히는 걸 보여주려고 김민준이 불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제 그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당황한 얼굴. 민준아, 담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한 일들 사실이니?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해.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어? 재미있어서요. 재미, 그 한마디에 준호가 겪은 3개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봤어요. 내 장난이 제 시도율 계속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어.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섭고 학교 가는 게 두렵고 친구들 얼굴 보는 게 고통인 그런 지옥 말이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한테 사과해야지. 죄송합니다.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교무실로 와. 5분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 준호야, 여기 앉아.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민준이가 할 말이 있대. 민준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떠밀었어요.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운동화 버리고 욕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괴롭힌 거 다 내 잘못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을 바라만 봤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 없으니까 그냥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담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민준이 말 들었지?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기 싫었고, 급식 먹을 때마다 혼자라는 게 창피했고, 집에 와서도 단톡방 메시지 보면서 울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걸 한마디 사과로 용서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하지만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지켜주신다는 걸 이제 알으니까.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김민주는 전학을 갔습니다. 어머니 직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진짜 이유를. 준호 없는 2학년 3반 단톡방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새로운 방이 생겼어요. 2학년 3반, 28명 전부가 들어있는 방, 준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 싸주세요. 응? 친구들이 할머니 도시락 맛있다고 나눠 먹고 싶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많이 싸줄게. 친구 3명 온대요. 괜찮죠? 그럼 얼마든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학교 앞 문구점에 있었어요. 김씨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죠. 요즘 준호 많이 밝아졌어요. 김씨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더라고요. 어제도 셋이서 왔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준호야. 친구들이에요. 민수, 서연이. 민수는 예전부터 준호 친구였던 아이. 서연이는 교무실에서 증언했던 여학생.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안녕. 아이들이 과자를 샀어요.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네,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셋이서 어깨 동무하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웃고 있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녁 6시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보글보글 냄비 안에서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따뜻한 노을빛이 부엌을 물들였습니다. 67년,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딸을 혼자 키웠고 이제는 손자를 돌보고 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밥 먹자, 준호야. 김치찌개다. 최고. 준호가 손을 씻으러 갔어요.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밥 2그릇,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한 저녁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풍성한 상은 없었습니다. 준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응?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할머니가 진짜 멋있대요. 그래, 네, 저 지켜주러 학교까지 오시고 혼자서 다 해결하시고 진짜 멋있대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준호가 더 멋있어. 할머니가 더요. 아니야, 준호가. 할머니가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봄은 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